안녕하세요. 미국 상원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 강요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피터 헤그셋 국방장관도 인준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는 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53대 47로 앞선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특히 강요가 억만장자의 집합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은 이 미국 정치가 올리가키, 과도제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캐비넷, 행정부 강요 그 캐비넷 부분에는 이거는 대통령을 공식 지원하는 자문기구죠.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통령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요 멤버는 15명. 여기에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농림부 장관, 법무장관 등등이 포함되고요. 기타 10명에는 CIA 수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내각 지명자들이 부유층의 집합체다 그런 언급이 나오고 행정부에 적어도 13명의 빌리오네어 그러니까 조단위 부자죠. 빌리오네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공직자 자산 신고 할 때 100억대 부자면은 아주 눈에 팍 띕니다. 그때 계기마다 하는데 최상위층 넘버 1, 2를 다툴 정도고요. 근데 이거는 뭐 조단위 부자니까 우리나라 경우랑은 또 차원이 틀려도 한참 틀린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번에 이제 행정부가 총 600조 원의 부자 합치면은 600조 원의 거부들의 집합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머스크의 한 550조 정도의 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머스크는 뭐 그 재산 규모가 웬만한 나라 GDP 수준이라고 그러니까요. 또 머스크는 또 선거 비용으로도 한 3천억 원 정도를 트럼프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머스크를 제외해도 이거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들의 집합체다. 그런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약간 들여다보면은 상공장관이 뭐 3조 원, 교육장관이 4.5조 원, 재무장관이 뭐 이 사람도 뭐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 단위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내각의 총 재산이 적어도 한 10조 원 정도는 된다. 합치면은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부자인데 거의 뭐 8.5조 원. 물론 이 중에는 가족들의 회사로 한 5.5조 원 정도가 이제 관리되고 있는 게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사급으로 나가는 사람 볼 때는 영국 대사가 뭐 5조 원, 미주기구 OAS라고 그러는데요. 5조 원 정도 재산. 그리고 프랑스 대사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약 1.7조 원. 재밌는 거는 이 프랑스 대사에 관해서 CNBC 앵커는 프랑스에서는 20불대 중반 포도주로는 손님 대접에 좀 예의가 어긋나니까 비싼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아마 부자로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아주 농반진반으로 아주 조크를 좀 한 거, 농담이죠. 좀 한 것 같습니다. 기타 뭐 튀르키예 대사가 뭐 1조 뭐 3천억 뭐 그래서 뭐 아주 뭐 줄비합니다. 조단위 대사가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비백 라와스맘이라고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나와서 트럼프와 격돌하고 나중에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지금 그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의 수장으로 위원장으로 머스크랑 같이 이러고 있죠. 그 사람 젊은 친구인데 그 사람이 1.4조 원 IT 거부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냐 이걸 볼 때 1기 트럼프 내각과 비교할 때 1기 트럼프 내각 총 재산은
약 3.2조 약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으로 좀 큰 거죠. 이기는 그때 당시 일기 때 최고 부자는 교육장관이었는데 약 2.8조, 1.3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됐습니다. 부자였고요. 직전 바이든 내각과 비교할 때는 그 차이는 더 납니다. 총 규모가 바이든 내각의 총 규모는 한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때 당시 바이든 내각의 최고 부자는 한 1,000억 정도, 뭐 비서실장이었는데 제프 진스라는 비서실장인데 한 1,00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고별사를 했는데 막바지에 떠나면서 고별사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테크 거부 빌리오네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과두제 올리가키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일종의 경종을 좀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 연설에 바이든은 공화당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묶어가지고 미국 정치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미국 언론 등에서는 이제 올리가키 과두제가 이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CEO들이 트럼프를 지원한 게 큰 역할을 하면서 과두제가 언급된 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좀 큰 관심을 좀 빅테크 수장들의 트럼프 밀착 관계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커버그, 메타의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물론이고요. 애플, 오픈AI, 우버 이들은 모두 다 뭐 적어도 1 밀리언 정도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트럼프 취임식에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바이든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더군다나 또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에서 로탄다 홀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거기 직관할 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의 그 자리 다툼에서 이 빅테크 수장들이 아주 가장 좋은 자리, 내각 강요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관심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과두제라는 거는 이제 정부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를 말하는데 권력 엘리트지만 사실은 이제 금권과 결탁된 엘리트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소수 지배의 올가키라는 말이 나왔었죠. 물론 그리스 시대는 귀족주의, 아리스토크라시라는 말도 있었는데 올리가키는 이제 금권 쪽으로 치중을 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민주주의에 올리가키는 썩 좋지가 않다. 민주주의 발전에는 그렇게 또 약간 부정적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현대를 볼 때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소련의 이제 올리가키 과두제가 좀 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리스 옐친의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거를 완전히 통째로 체인저는 드러내고 다시 들어선 푸틴의 올리가키 과두제 정경유착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현대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린지 바흐나 다 모니카 같은 기자 언론인들은 미국의 이 과두제 현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약간의 동의를 하면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여론으로 볼 때는 과두제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뮤니친 전 재무장관이나 제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이 미국 정치가 과도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이거는 현 이 상태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다.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미국의 부자는 사실 뭐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단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젊은 나이에 미국의 여러 가지 캐나다를 거쳐서 이민을 와가지고 자신의 재능, 천재적인 두뇌, 추진력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세계 최고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여기다 대입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존 F 케네디 사례를 볼 때도 존 F 케네디가 이 부친이 양족을 해가지고 뭐 밀조를 했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 부자인데 그 케네디는 미국에 내 가장 인기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평가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선거 자금이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이 소요되니까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형이 선거 시스템과 결합해서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얽혀진 같이 섞여서 가는 그런 경향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메리트 시스템과 스포일드 시스템, 그러니까 업적주의와 역관주의가 이제 서로 이제 직물의 피육처럼 이렇게 혼합돼서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이긴 정당 대통령은 그 자기 선거에 지지한 선거 운동의 기부금으로 지지한 사람들에게 대사직을 주는 그런 관행은 미국에서 좀 수용되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의 과도제 언급은 그 자체가 미국 정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제도와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조단위 부자들이 아주 포진을 하고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거부들의 행정부인데 이들이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반 국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지 아니면 이익 충돌의 잡음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할 거는 이제 트럼프 본인 권력의 핵심에 있는 트럼프를 본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서민 대통령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했는데 트럼프 자신이 이미 선거에 재선에 성공한 드문 대통령으로서 진검다리 대통령에 성공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과도제의 위험에는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마가의 아메리카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인 의미의 과도제, 소련과 또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근권이 결탁된 과도제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